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골프 회원권 매입 붐이 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역시 그 장기간 저금리 현상이 이어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찾기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고 부동산 규제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자산관리원의 고종환 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는데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지금 불붙은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데 어느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까? 그렇죠.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단속이 주로 강남권을 겨냥해서 나왔잖아요. 네. 200명 넘게 나왔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소가 대부분이 철시를 했어요. 네. 문을 닫고 이제 잠적을 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속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과거의 경험해 보면 단속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이제 규제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이제 새로운 강남권을 비롯한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는데 이게 더 큰 영향이 어쩌면 두 개가 더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죠. 이주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요즘 경제가 좀 회복세가 좀 빨라지고 있고 어쨌든 IT와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을 금리 인상이 이제 임박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정부의 규제 대책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이 돈줄을 조이는 금융 대책은 그 효과가 매우 컸었던 그러니까 고강도 대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신임 이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가해를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고 또 지금 김현미 건교부 장관 후보죠. 후보자도 어쨌든 여러 가지 금융 쪽에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올 거로 좀 보이시죠? 그렇죠. 이제 좀 전에 전무님께서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가 이제 저금리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사실은 박근혜 과거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주요 요인이다. 우선 이런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지금 오를 가능성이 커졌죠. 기준금리가. 거기다가 규제 완화가 규제 강화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선회하는 이런 점은 매우 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니까 집값을 끌어올렸던 상승 요인이 이제 그 반대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 현재 정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서너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LTV와 DTI 이게 올해 7월 말까지 사실은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환원이 된다. 이 얘기는 LTV와 DTI의 상한선이 내려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강화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정부가 새롭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더 훨씬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DSR이라고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하자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카드 부채까지도 다 갚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뭐 이런 제도가 지금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8월부터 LTV, DTI가 강화되고 DSR 실제로 이게 시행이 검토되고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네. 나와요. 이걸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과거에 보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 재건축 시장은 뭐 한데 직격탄을 맞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앞서 이제 LTV나 DTI, DSR,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제 강남권 겨냥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 전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어디인가? 이제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강남권의 직격탄을 받을 것 같아요. 강남과 이제 과천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던 여기에 제주도와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구도 일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강남 재건축은 많이 올랐어요. 저희 전문가들이 연구가들이 볼 때도 과거의 고점을 훨씬 뛰어넘었고 평균 상승률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높고 지금도 보면 매수자가 더 많은 걸로 보이고 또 투기 수요가 강남권은 한 30%다라는 이런 분석 보고서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정부의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강남권이고 정부도 실제로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국지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겠다. 맞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강남권을 겨냥한 고강도 대책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재건축이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을 것 같은데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올 연말로 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없었던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부터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의 가격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세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뭐 투자 대응이라든지 뭐 청약 전략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섰죠. 선택의 기로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또 강남권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에 그동안 뭐 이렇게 수익을 좀 높였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정부 규제가 나오면 이걸 줄여야 될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한꺼번에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말씀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들어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는 10년 주기수를 본다면 적어도 2013년부터 올랐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18년경에는 고점을 찍고 이제 상승세가 마감이 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몹시 높아요. 다만 이제 강남 재건축은 2012년부터 올랐으니까 올해 말까지 여기다가 규제까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정말 이제 상승은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다소 좀 늦었기는 하지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96%밖에 안 되고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서울 외에 수도권 위주로 또 지방 위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제한적인 강북 지역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 관문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렇게 내 집 마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분양가가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한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신규 청약, 분양을 받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매나 경공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이는데 제가 이제 좀 정보 차원에서 지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북 쪽에 어느 네, 강남은 이제 좀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강남을 굳이 한다면 뭐 성동이나 광진이나 동작이나 또 이렇게 고향과 같은 이런 이제 은평, 그다음에 이제 그 강북 지역을 보면 사대문이 중심이에요. 사대문과 여의도, 영등포가 중심인데 우선 사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용산, 영등포, 마포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이나 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도 실소유자가 접견하기에는 도심과 가깝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뭐 하나만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성남이나 광명이나 고양지구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실소유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님과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